예, 여기 예, 박제되는 건 줄 몰랐네요. 그래서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중간중간 많은 질문과 코멘트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논문이 제가 졸업 논문의 세 번째 챕터로 들어왔던 논문인데 뭐 엄청 뭐 학술적으로 굉장히 막 복잡한 뭐 방법론을 썼다든지 한 측면보다는 좀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의 측면에서 작성한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한국의 실정과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목은 The Effect of Daddy Quota on Gender Differences in Labor Market Outcomes 이고요. 제가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이제 같은 학교 이제 학생과 함께 썼던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육아휴직에 관한 논문이고요. 나라는 캐나다에 대한 논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제 육아휴직 정책이라는 게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그 출산 전후로 인해서 이제 부모들의 노동시장과 이게 양육에 관한 문제를 이제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정책이라서 다양한 나라들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또 이제 사용률이라든지 또 이 부모 중에 이제 남성과 여성의 사용률 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휴직 정책 제도를 어떤 식으로 이 발전시키면 좋을까 다양한 나라들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남성,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그렇게 그 성별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총 몇 주를 쓸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아버지 쪽에서 쓰든 어머니 쪽에서 쓰든, 아니면 뭐 같이 쓰든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이제 OECD 그 통계를 보면은 한 20% 정도 육아휴직 사용자 중에 한 20% 정도만 이제 남성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여성이 사용을 하더라 뭐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도 특히 퀘벡주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개혁을 하면서 이 특히 남성 사용률이 낮은 점을 이제 공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5주의 육아휴직, 그래서 남성 할당 육아휴직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요. 여기 영어로는 저희가 데디쿼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휴직을 도입한 어떤 개혁을, 이제 제도 개혁을 2006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제도 개혁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직접적인 질문은 아마도 이제 실제적으로 남성들의 사용량이 늘어났냐일 텐데요. 그 부분을 이제 본 논문은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추가적인 5주가 남성들에게 지급이 됐는데 평균적으로 한 5주 정도 남성들 사용 기간이 상승했다는 결과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그게 이제 젠더 레이버 마켓 아웃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설은 이 남성 할당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남성들이 더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것이 이제 여성들의 노동시장 아웃컴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가설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젠더 노움이라고 해서 육아의 부담을 여성이 져야 한다. 뭐 이런 인식이 많이 있고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성 쪽에서 좀 많이 부담을 해야지 뭐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제 남성들을 타겟으로 한 육아휴직 정책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도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은 박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정책 변화가 옛날에 저 페런털 리브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5주가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있던 그 페런털 리브에서 5주는 남자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건가요? 추가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좀 대규모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답변만 드리자면 예,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저희 파인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성들의 고용률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 그리고 남성의 고용률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남성들의 이제 임금에서 약간의 그 상대적인 이 하락이 보인다. 인데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남성 임금 하락 채널이 이 결국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이 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어떤 결국은 생산성과 관련된 statistical discrimination 때문에 이 양육 부담이 이제 여성들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그 채널에 대해서 약간 서포트하는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원래는 Employment Insurance라 그래서 그 고용보험에 이제 육아휴직 관련된 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2006년에 퀘벡에서 Employment Insurance를 퀘벡 Parental Insurance Plan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상당히 육아휴직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제 그 기존의 Employment Insurance에서는 맥시멈 인슈러블 어닝이 이제 39,000불이었는데 이게 57,000불까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뭐 간단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육아휴직에서 특별히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육아휴직 주는 50주로서 변화가 없었고요. 이제 남성들이 추가적으로 5주만큼 이제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성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육아휴직 기간이 되고요. 그래서 총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50주에서 55주로 늘어났다. 아까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대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디테일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15주 어머니에게 할당된 부분이 15주 그리고 이제 젠더 뉴트럴하게 할당된 부분이 35주가 있었고 이 소득 대체율은 55%였었는데 이제 QPIP로 바뀌면서 거기에 이제 베이직 플랜과 스페셜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플랜에 따르면은 어머니에게 할당된 주수가 18주,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70%, 그리고 아버지에게 할당된 요 5주의 이제 육아휴직이 있고 소득 대체율 역시 70%고요. 이제 젠더 뉴트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7주 플러스 25주가 있는데 7주 동안은 소득 대체율이 70%, 이제 나머지 25주 동안은 소득 대체율이 55% 되는 게 이제 베이직 플랜이고 스페셜 플랜에서는 이제 주수가 조금 줄어드는 대신 소득 대체율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상황과 이제 소득 상황과를 비교를 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네,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이거 제도가 자기가 선택해서 이걸 가입하고 컨트리뷰션 하는 그 정도도 자기가 정하는 건지 궁금하고, 이거를 의무 가입인가요? 아니면은, 의무 가입이 아니라 이제 EI만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EI가 완전히 QPIP로 대체가 된 것이고요. 예, 그 선택을 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컨트리뷰션의 양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무 가입 여부는 제가 거기까지 지금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제도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공조자가 많이 했다 보니까 제도에 대해서 완벽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 약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다른 논문에서 이미 이 제도 개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육아휴직 사용률이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확인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이거는 좀 단순 비교긴 한데 이제 2004년 육아휴직 사용자 중에 남성의 비율이 22%였는데 2013년에는 83% 아니 그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 사용한 비율이 22%에서 83%로 늘어났다. 이제 그 나머지 캐나다에서는 9%에서 12.2%로 늘어난 것에 비해서 엄청 큰 이제 개인이 있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개혁이 있은 이후에 이제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에 이제 5주를 이제 더 남아 있었다. 그래서 딱 데디 쿼터에서 늘어난 만큼 이제 남성들이 휴직을 하고 있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이제 육아휴직 제도 변화가 어떤 식으로 고용이라든지 레이버 마켓 아웃컴에 영향을 미칠지를 트레이스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모형을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 없고 이게 굉장히 단순한 모형이긴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픽스드 코스트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감마라는 텀이 fixed utility cost고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어떤 젠더 노음을 반영하는 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여성들이 특히 출산 이후에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젠더 노음과 관련한 이제 그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냥 단순한 양육으로 인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 개혁이 있은 이후로 요 픽스드 커스트가 내려간다면 이제 고용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좀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제도 개혁이 어떤 식으로 레이버 마켓 아웃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게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 채널을 statistical discrimination과 이제 젠더 노음 채널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statistical discrimination 채널은 이제 고용주들이 statistical discriminate를 한다. 이제 여성들이 확률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생산성이 낮아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에 비례를 해서 임금을 낮춘다. 이런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남성들의 productivity, expected productivity가 낮아지면서 이제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그 가설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젠더 놈 텀은 이제 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그 픽스드 커스트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줄어든다면 이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이게 육아라는 게 꼭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남성도 같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이제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서 생기는 낙인 효과 같은 이제 고정 효과, 그리고 뭐 이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독박 육아라고 흔히들 말하죠. 그런 데 있어서의 이제 픽스드 커스트 이런 부분이 좀 낮아진다. 이런 텀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에서는 여성들의 이제 노동시장 참가율이 늘어남으로써 그런 픽스드 코스트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그 가설을 세웠습니다. 선생님,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질문해 주세요. 그 제도 도입 이전하고 이후 기간 동안에 출산율의 트렌드가 뭔가 변화했다던가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나요? 뭐 인과관계까지도 아니고 그냥 뭔가 트렌드의 이제 계속 낮아지고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근데 그게 뭐 더 낮아졌다던가 아니면은 뭐 약간 감소율이 주춤했다던가 그런 패턴이 좀 발견된 게 있나요? 제가 퀘벡 스페시픽하게 그런 출산율 트렌드는 확인해 보지 못해갖고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특별히 관련된 사항을 보진 못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칠리티 교수님 먼저 질문하시죠. 아니,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그냥 궁금했던 게 아까 전에 유틸리티 펑션은 그 아이를 네네. 갖고 있는 하우스홀드 스페시픽 그 유틸리티 펑션이었던 거죠? 그 예, 젠더노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예. 아이를 갖고 있는 가구들한테만 적용되나? 예,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마지막 세 번째에서 그 여성의 웨이지가 디크리즈 하는 거에 대한 그 인투이션을 제가 잘 아직 이해를 못해서요. 예. 이건 이제 그냥 노동시장 뭐 수요 공급에서 이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뭐 균형 임금이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내세우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서 살짝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거 모델 보기 전에 생각했던 모델은 남성과 여성의 레이버가 서브스티튜업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 그냥 간단한 노동
그 서플라이 디맨드 식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네네. Y축은 그 렐러티브 웨이지인데 남성과 여성의 렐러티브 웨이지고 네, 네. X축은 뭐 남성과 여성의 렐러티브 임플로이먼트여서 음, 그 렐러티브 레이버 서플라이는 줄고 남성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더 이제 주니까 그리고 이제 레이버 디맨드도 이제 남성 입장에서 보면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고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렐러티브 센스 남성이 웨이지가 줄을 것 같긴 한데 여성은 이제 잘 네, 그러니까 히트를 못해서 잘 네네네. 이게 또 이게 잘 퀘벡에서만 진행된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이 퀘벡에서의 결과를 이제 레스트 오브 캐나다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했을 때 그냥 공급 증가로 인한 그런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본 그런 좀 텀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직접 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그 영향은 이제 남성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강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채널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박사님, 저도 네, 질문이 있는데요. 김민경입니다. 네. 그 캐나다 퀘벡에서 캐나다 다른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퀘벡에서만 많이 오랫동안 계속 거주를 하나요? 제가 이민 패턴에 대해서까지 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게 약간 캐나다에서 퀘벡이 조금 이 독립적이고 특수한 지역으로 조금 이제 독립적인 지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사용하는 언어도 프랑스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엄청 활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공식어가 다른 건가요? 캐나다 다른 지역과? 제가 알기로 퀘벡은 뭐 프랑스와 영어가 둘 다 공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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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네. 하나 팔로우업을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아빠가 이 예. 데뷔쿼터, 그러니까 이 페런트 리브를 하는 시기를 정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뭐 애가 태어난 지 2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엄마가 쓰고 난 다음에 써야 된다거나 뭐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그럼 써야 되는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나요? 예, 이게 뭐 연달아 쓸 수도 있고 이제 따로따로 이제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그 좀 후에 쓸 수도 있고 근데 정확히 그 소멸되는 그 기간이 언제인지 지금 딱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내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이가 뭐 5살이 정도가 됐을 때도 쓸 수 있나요? 그렇 5살까지는 치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2년 내지는 3년 정도였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깔끔하지 않아가지고 딴거 그렇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네네네. 있는데 그 아까 이게 결국 젠더 갭을 줄인다는 거가 결국 아웃컴이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 여기서 지금 두 채널을 얘기하셨는데 스태티스컬 네.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남성한테 남성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젠더 놈이 좀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둘의 그 세기 강도를 비교할 수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그리고 스태티스컬 가이드라인은? 디스크리미네이션 채널은 이 웨이지 쪽 남성 웨이지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 임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젠더넘 채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느냐를 보면 이제 두 채널이 작용을 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변화율을 보면 이제 뭐 어디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둘이 다른 지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둘 다 이제 영향이 나왔을 때 직접적으로 어느 게 더 컸다라는 비교를 하기에는 그렇게 심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트포워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박재홍 박사님 한 가지 네. 질문 좀 할게요. 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게 네네. 5주를 늘렸는데 남성들이 5주를 더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 방식에서 예를 들어 뭐 남자가 한 뭐 기존에 몇 주 하고 뭐 5주 이상을 하고 있었으면
네네. 그리고 뭐 남자가 5주 뭐 여자가 20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5주를 더 남자 하는 걸로 하면 남자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던 5주를 글로 옮기면 되잖아요. 예, 그냥. 그래서 결국 그게 뜻하는 말, 기존에 하고 있던 게 거의 0주에 가까웠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뭐 근데 한 뭐 12% 이렇게 나와 있던 것 같았는데 그건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수니까, 예. 그럼 거의 뭐 이거 전에는 거의 0시간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88%는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까 0시간이 맞습니다. 네, 0주가 맞습니다. 남자들은.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제도 개선 자체도 그런 상황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개혁을 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이 스페시픽한 게 별 의미가 없을 때니까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노동 패널 조사를 이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그 인구 중에서 젊은 남성 여성과 이제 좀 나이가 더 있는 남성 여성, 그래서 구분을 17세에서 49세의 남성 여성, 그리고 50에서 64세의 남성 여성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가장 어린 아이, 이제 younger women and men에서는 가장 어린 아이의 나이가 이제 5살 이하, 그리고 50, 60에서는 그 중에서도 youngest child의 나이가 이제 13세 이상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다른 방식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는 이제 생각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중차분법을 이용해서 그 퀘벡에만 이제 개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퀘벡과 이제 나머지 주에 이제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리폼이 있기 전에 2002년에서 2005년까지 데이터와 리폼이 있은 후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데이터를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노동 패널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국어로 노동 패널이 워낙 입에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패널 데이터는 아니고요. 예, 이열리 먼슬 서베이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회기식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퀘벡과 나머지 주를 다 비교해서 이제 뭐 그 policy after term과 이제 퀘벡 텀을 이제 인터랙트를 해서 이제 하는 이중차분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퀘벡과 나머지를 비교한 게 아니라 이제 주 그 픽스드 이펙트와 이어 픽스드 이펙트를 도입을 한 좀 제너럴라이즈한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 모델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뭐 이렇게 특별한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아니어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제 그 probability of employment인데요. 이제 여성의 probability of employment가 이제 1.7%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이 퀘벡과 나머지 주를 비교한 스페시피케이션이나 이 픽스드 이펙트를 도입한 스페시피케이션이나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젊은 여성층에서 이 육아휴직의 제도가 강하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근데 이제 이미 아이를 양육을 마쳤다고 볼 수 있는 이 올더 위민 쪽에서도 이제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쭉 보여드리면 남성의 경우에는 영거맨 측에서나 뭐 올더맨 측에서 이 employment probability에는 큰 영향을 찾을 수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올더맨 쪽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뭐 그 부분은 조금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금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이제 여성 쪽이나 남성 쪽이나 임금이 조금 하락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연유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남성과 여성 임금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조금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의 임금이 왜 하락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노동 공급의 효과가, 추가적인 노동 공급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요.
사실 이 분석에서 조금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2006년에 폴리시가 도입이 됐다 보니까 2008년쯤 해서 있었던 경제 위기의 효과가 이제 상당히 컸을 텐데 그게 이제 퀘벡주와 이제 나머지 주 사이에서 이제 상이하게 나타났다면 그래서 퀘벡이 경제 위기에 타격을 좀 더 강하게 받았다면은 이 결과들이 상당히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이제 특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강하게 해석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박정훈 박사님 혹시 네. 두 지역 트렌드는 혹시 비슷했나요? 전이나 뭐 후나? 예. 저희가 프리트렌드 분석은 진행을 했는데 트렌드는 꽤 깔끔하게 나온 편인데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추가를 하질 못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원래 예. 퀘벡이 조금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주가 돼서 네네네. 그 트렌드가 조금 다르실 것 같기도 한데 거기가. 예, 근데 프리트렌드 부분은 꽤 깔끔하게 이제 들어갔고요. 근데 저희도 어떤 그런 경기 변동이라든지 경제 위기의 이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어가지고 사실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을 한 게 여기 이 바틱 인스트루먼트를 도입을 해가지고 약간 경기 변동의 영향을 조금 통제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틱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뭐 다들 조금 뭐 익숙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내셔널 임플로이먼트의 경향이랑 이제 로컬 인더스트리의 이제 경향이랑 구성을 통해서 이제 퀘벡의 이제 인더스트리 구성에 따라서 이제 퀘벡이 특히 이 경기적으로 뭐 변동에 있어서 뭐 더 호황이었다든지 불황이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통제를 한 뒤에 그거를 바틱을 컨트롤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probability of employment를 계산을 해봤을 때도 이제 비슷한 크기로 이제 영업 이민 쪽에서는 뭐 1.7% 포인트 정도 폴리시에 영향이 있었다. 뭐 이런 점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쪽에서 퀘벡 개혁 이후로 이 노동시장 고용률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늘어난 거는 좀 꾸준히 발견이 되는 것 같았고요. 근데 이제 웨이지에서의 이 감소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특히 이 영거 맨 쪽에서 임금 감소가 조금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statistical discrimination 채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게 아닐까. 왜냐면 이제 또 위민 쪽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맨 쪽에서 좀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나이대 남성들이 임금에 있어서 좀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산성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용률과 임금 두 채널 모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 채널에 대한 모두 증거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저희 일단 결론입니다. 네, 박사님, 저 네, 질문 있습니다. 김인경입니다. 네, 애프터 변수를요, 네네네. 제도가 도입된 시점 이후에 연도별로 이렇게 잘라서 혹시 보면, 예. 그러니까 처음 육아휴직 남성 쿼터가 50에 도입됐을 때는 이제 스태티스티컬리 이 남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인식이었는데 그 네네네. 제도가 어느 정도 운영되다 보니까 그래도 와서 잘 하더라. 실제로 네네네. 생산성이 생각만큼 저하되진 않더라 하면서 어떤 스태티스티컬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좀 완화되는 추이를 보이면 좀 더 이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자들의 부정적일 수 있는 인식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연도별로 예. 이렇게 잘라서 볼 수도 있을까요? 저희가 연도별로 잘라서
본 그 분석이 있는데요. 제가 이게 다양한 분석을 지금 많이 생략을 한 게 이제 한국의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같이 논의를 해보는 부분을 좀 추가하고 싶어가지고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 이 아이들 그 자세하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갖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 긴 버전을 준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 연도별로 봤을 때 이렇게 특별히 저희가 이제 뭐 아주 길게 보진 못했으니까 한 그 사후적으로 5년, 6년 이 정도를 봤을 때 그 연도별로 특별히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는 패턴을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꾸준히 네. 이렇게 예, 증가하는 패턴을 발견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퀘벡이 아닌 지역은 육아휴직이 있기는 똑같이 한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도 변화는 없었던 예, 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신테릭 컨트롤 쓰기 괜찮은 세팅인 것 같아서 했는데 이미 피처 디렉션에 넣으셨는데, 네, 그래서 네네. 아까 또 김인경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그 이어를 애프터랑 이제 비포를 다 이제 쪼개서 이벤트 스터디처럼 하면은 그 프리 리폼 이어는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패러럴 트렌드의 예, 테스트가 예, 예. 있을 것 같고, 네, 포스트는 또 이제 다이내믹 이펙트를 볼 수 있는 좋은 세팅인 것 같아서 그것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이얼리 분석을 진행을 했고, 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패러렐 트렌드에 대한 부분은 꽤 깔끔하게 나왔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효과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다이나믹 이펙트는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좀 플레인하게 이제 증가하고 유지된 그런 그림을 봤었고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뭐 보시다시피 되게 완결된 이 연구는 아직 아니고 조금 더 이 모델링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엠피리컬 그 로버스니스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다듬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에 대한 발표는 뭐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조금 더 논의 뭐 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후에는 이제 그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박정 박사님, 네네네.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좀 로스트 된 상태인데, 네네. 올더 워먼에 나오는 시그니피컨트한 결과들 해석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예. 그렇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보는 채널이 이제 Statistical Discrimination이랑 이제 노동시장 참여의 Fixed Effect인데, 그 이 Probability of Employment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시장 참여의 Fixed Cost가 이제 줄어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올더 위민 쪽에서는 노동시장 참여의 Fixed Cost가 왜 줄어들었느냐, 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그 가장 베이직하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육아와 이제 어떤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어떤 가사 부담이 여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다라는 게 어떤 좀 고정관념이고, 그 고정관념이 좀 그 고정관념이 어떤 레이버 마켓 참여에 대한 픽스드 코스트로 작용을 하는데, 그게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참여 요인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당연히 이 고정관념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부담은 이제 아이가 있는, 그리고 이제 출산 연령대에 있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느끼긴 하겠지만, 일단 그걸 좀 더 넓게 봐서 근본적인 어떤 가사나 어떤 육아 뭐 교육 뭐 이런 전반적인 부담에 대한 어떤 그 낙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조금 이 올더 위민 쪽에서도 이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0대 자녀들이 있는 이제 여성분들이고, 그분들 쪽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걸 왜 참여를 하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올더 위민 쪽에서도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퓨얼리 젠더 놈에 의해서 드라이브 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아니면 박정 박사님, 네. 그냥 더 쉬운 인터프리테이션은 이거 네네. 지금 그 새로
요것 때문에 레버 마켓에 들어온 여자들이 네네. 원래 그 레버 마켓 생산성이 낮아서 이제 가정에 그 스페셜라이즈 했던 여자들인데 요 정책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 여자들 이미 좀 셀렉션이 돼 있는 프로덕티비티가 낮은 여자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 임금에 대한 해석 예, 예. 말씀이시군요. 아, 이거 네네. 임플로이먼트는 뭐 이해가 참 어렵지 않은데 네네네. 웨이지가 떨어졌다는 거는 솔직히 조금 음, 그것도 임팩트가 상당히 커 네네네. 보이는데 이게 네네네.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냥 네. 하나 방법은 그냥 이거 네네네. 체크해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아, 어떤 사람이 예. 들어왔는지 예. 전후로 이제 노동시장 참여 여성과 남성의 이제 캐릭터리스틱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은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 고지연입니다. 네. 네, 저 비슷한 맥락에서 웨이지가 줄어드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네. 발틱 인스트루먼트를 쓰시긴 했지만 혹시 이게 잘 통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네네. 했어요. 근데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웨이지 갭이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줄어드는가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네네. 제가 기억한 바에 의하면은 예. 남성들의 웨이지가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네네네. 좀 다시 한번 이걸 베리어블을 설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플로이먼트에 관해서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파터니티 리브가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서 여성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는 출산을 바로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에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게 베리어블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가능하면 좀 그렇게 뭐 아이의 나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나눠서 보시면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룹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논의를 조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베리어블들이 상당히 그렇게 정밀한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다양한 헤테로제네티를 분석하기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전반적인 이제 여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제 여성분들에게 다른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하게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질문 네.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까 거기 보시면은 그 퍼스널 캐릭터리스틱 같은 거를 통제하시는데 예. 배우자의 퍼스널 캐릭터리스틱을 같이 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본인 것만 지금 통제하신 건가요? 예, 배우자의 캐릭터리스틱이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본인을 통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더 훌륭한지 부인이 더 훌륭한지에 따라서 누가 육아휴직을 할 건지가 네네. 사실 지금 아까 웨이지 다 떨어진 거 보면은 예. 예. 웨이지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네. 그건 통제할 수가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한국 육아휴직 통계에서 볼 때도 남성 쪽에서 이제 그런 임금 차이에 따라서 또 사용률에 또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확실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인텐시브 마진 쪽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나요? 인텐시브 마진이 어떤 의미로 아웃워크가 하루에 일하는 정도가 네. 지금 역시 웨이지 얘기가 저도 계속 생각이 이제 저걸 네, 어떻게 네, 네, 다 네. 이해할 수 있을까 계속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웨이지 쪽도 그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지금 메일 쪽, 피메일 쪽 이렇게 따로 보신 건데 네네. 네,
그 결국에는 목적상 젠더 갭을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넣어서 그걸 변화를 볼 수가 있다면은 결국에는 다들 관심 있어 하시는 게 그래서 결국에 렐러티블리 어느 쪽이 더 늘고 어느 쪽이 더 준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네. 일단 hourly wage가 그러니까 hours worked가 데이터에 있었는지 지금 제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저희가 그거를 있으면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분석을 했던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따로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데이터가 꽤 조금 러프한 데이터다 보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금 격차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일단 그 메인 결과는 이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로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으로 집중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따로 이렇게 변수로 설정해서 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하는 것도 의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렐러티브 격차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웨이지를 보시는 게 제 네네. 생각에는 더 볼만하겠다 싶은 게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게 서플라이가 움직여서 변한 거냐, 디맨드가 움직여서 변한 거냐. 그 결국에는 인플로이먼트 레이시라던가 웨이지, 아워리 웨이지라던가 이런 변화를 지금 다들 참여하신 분들께서 서플라이 베리에이션하고 디맨드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웨이지가 처음에는 공정적 분과의 목적이 크게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relative man to woman labor supply demand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wage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labor supply에 대한 영향이랑 demand에 대한 영향이랑 반대로 가서 net effect는 ambiguous 할 것 같고요. employment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주로 두 방향 다 줄어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랑 약간 일치하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에서 보시면은 여성의 노동 공급은 늘어난 반면 남성의 공급은 이제 별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웨이지 같은 경우에는 두 그룹이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인 센스로 보면은 그냥 비슷하게 그냥 퉁쳤다고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네. 생각이 좋은 듭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그 그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 쪽은 레이버 디맨드를 예.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죠? 예. 네네, 레이버 맞습니다. 서플라이는 이제 뭐 아무래도 여성은 더 일을 하고 싶을 거고 남성에 비해서 남성은 또 반대로니까. 네, 그 프레임워크로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더 코멘트 없으시면은 뭐 뒤에 다시 해주셔도 좋고요. 이제 한국 제도에 관해서 조금 이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좀 더 많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정리를 일단 조금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 1년 가능하고 남성 1년 가능해서 이제 총 2년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캐나다 논문을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할 때 저희 뭐 박사 2년차, 2년차 이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던 게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할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남성이 사용을 안 하고 뭐 이런 부분이 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살펴본 부분인데요. 그때 이제 정확히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어떤지 모르고 이제 좋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데디 쿼터가 1년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분석한 부분이 데디 쿼터가 이제 5주가 늘어났을 때 효과인데 이제 한국에는 이미 데디 쿼터가 52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디 쿼터의 문제가 아니구나. 뭐 이런 점을 조금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한국은 남성에게 스페시픽하게 무려 1년이나 주고 있는데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한국 제도 볼 때 딱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소득 대체율을 50%로 잡고 있는데 이제 2022년부터 80%로 늘어납니다. 근데 그게 꽤 준수하게 높아 보이지만 사실 상한액이 있어가지고 이제 받을 수 있는 급여,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이제 월 120만 원에서 이제 2022년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지표상 소득 대체율은 뭐 8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한액 때문에 평균적인 소득 대체율은 한 35% 내외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전 자료니까 이제 2022년에 상한액이 늘고 이 대체율도 50%에서 80% 늘면 조금 더 늘어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급여액 중에서 총 급여액 중에서 25%는 복직을 이제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한 뒤에 6개월 후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한 이 액수에 대한 수급률이 70% 미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아휴직 이후에 30% 이상의 이 육아휴직자는 6개월 뒤에 그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복직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육아휴직 후 복직률이 상당히 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데디 쿼터가 1년에 있는 거에 더해서 한국에서는 또 이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3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100% 그리고 상한 250만 원. 근데 보통 이제 출산 직후에 이제 어머니가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아버지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아버지가 사용했을 때에 좀 보너스를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2년부터는 또 3+3 육아휴직제라는 제도로 좀 대체가 되는데요. 부모 둘 다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3개월, 아버지가 3개월을 전부 다 썼을 경우에 이제 상한이 월 300만 원. 그리고 통상임금의 100%. 그래서 3개월 동안 상당히 높은 대체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를 주게 됩니다. 이게 3개월이면은 이제 15주 동안 이제 100% 월 상한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꽤 높은 수준으로 이 육아휴직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데디 쿼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OECD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그러니까 남성 할당 육아휴직 주수가 이제 한국의 53주 이거는 출산 직후 휴가까지 포함을 한 건데 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남성 할당 육아휴직에 한해서 굉장히 훌륭한 제도를 말하자면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실제로 육아휴직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2020년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2% 정도에서 이제 24%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그 중에 이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이제 64%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입니다. 사실 비율로 보면은 40%에서 60%로 증가한 것과 0.2에서 3.4%로 증가한 걸 비교해 보시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사실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너러스한 1년의 육아휴직, 픽스드 육아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굉장히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럼 이 어머니들의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출생아 100명당 한국에서 여성은 21.4명, 남성은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OECD 평균은 여성은 118명, 남성은 43명이다. 이게 반복해서 사용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0명이 넘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거의 무조건 사용을 한다 여성은 라고 보시면 되고 남성도 꽤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도에서 보장해주는 부분들을 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굉장히 훌륭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무척 낮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서 또 이제 보는 건데, 요 맨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20년에 육아휴직 사용자 중에서 77%가 여자, 22%가 남자였습니다. 아까 저기 처음 인트로덕션에서 OECD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면은 육아휴직 사용자 5명 중에 1명이 남자였다, OECD 국가에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비율적으로는 사실 남자의 그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이제 여성에 비해서 물론 많이 적지만 그 OECD 국가 비교했을 때 충격적으로 낮지는 않고 사실 어느 정도 그 평균 수준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이 비율 자체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를 해서 지금 한 22% 정도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남자가 이 국제 비교를 했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특별히 육아휴직을 덜 쓴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이제 어려운 수준으로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 그냥 남성과 여성이 모두 굉장히 적게 쓰고 있는 거지, 남성이 그동안 많이 늘어나서 특별히 적게 쓰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업체 규모별로 보시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둘 다 이 300명 이상의 대기업, 그러니까 육아휴직 사용자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굉장히 낮은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이라는 것이 그냥 뭐 어떤 노음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박사님, 저 네. 제도를 제가 잘 옛날 제도만 알아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OECD 그 비교할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인가밖에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지 않나요? 예, 조건이 있습니다. 저 뭐 여기 다 써놓을 수가 없었고 써놓진 않았는데. 그게 굉장히 근데 OECD 예. 국가들 비교할 때는 그 조건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막 18세까지는 한 번 다 쓸 수 있다 이런 조건인 건지 아니면은 보통 그런 조건이 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 나이가 되게 그러니까 저는 육아휴직을 했을 때 제가 예.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저희 둘째가 1학년에 들어갈 때 했거든요. 네네네. 그게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어떤 나라들은 이제 15세 막 18세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나라들에서 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우리나라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아빠 입장에서도 이제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한참 일할 때라서 지금 네네. 임금이 낮은 거랑 퓨처 임금을 생각하면은 쉽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에 네네네네네네. 비해서는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예. 근데 그런 것까지 통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예. OECD에서 통계를 낼 때 이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18세 때 사용을 하는 거를 육아휴직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그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국가 비교 통계를 낼 때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말씀을 알고 있지 않고요. 초등학교를 넘어가진 않겠죠? 그러면?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제도적으로 그 사용 기한 아까 처음에 이제 노윤재 박사님도 그 사용 기한에 대한 질문 해주셨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히 이 분석에 포함하고 있지 못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용 연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남자 사용자의 뭐 32%는 40세 이상의 사용을 했고 이제 뭐 35세, 39세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남성의 경우 특히 뭐 출산 시 연령이 높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출산 후에 조금 몇 년 더 지나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거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깨졌네요. 이제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냐 안 했냐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2017년 자료를 보면은 육아휴직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여성의 경우는 이제 9에서 12개월 이때 이제 12개월 1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을 사용하는 비율이 73% 정도 있었고요.
이제 뭐 3개월 이하, 3에서 6개월, 6에서 9개월은 10% 미만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40% 정도가 3개월 이하로 사용을 하고 이제 40% 정도는 거의 꽉 채워서 사용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하더라도 남성이 훨씬 적게 사용을 한다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2017년 자료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육아휴직 제도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남자 여자 모두 굉장히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몇 년간 둘 다 빠르게 상승을 했고 특히 남성 사용률이 가파르게 증가를 해서 이제 비율상으로는 어느 정도 남자 사용률이 뭐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를 평가를 해보자면 육아휴직 기간은 굉장히 제너러스합니다. 뭐 여기서 훌륭하다는 말은 좀 가치 평가가 들어간 것 같고요. 깁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남성 우대 측면에서 이제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남성 스페시픽한 이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그 남성 우대 측면이 강하게 있는 것이고요. 소득 관련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존재를 했었고 이제 앞으로는 뉴트럴해지지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제도상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차원이라고 보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소득 대체율이 아직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결국 사용률을 증가를 할 때 기간보다는 소득 대체율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2022년부터 꽤 소득 대체율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 추이를 잘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선 기간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는 기간이니까 그 공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는 안 썼는데 일단 그 남자 여자 모두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서 이제 합계 3년을 사용하는 게 이제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그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은 아니지만 이제 부모급여로 1년 동안 월 1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는 공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공약을 요 프레임워크에서 조금 평가를 해보자면 이제 1년 사용하는 거를 1년 반으로 늘릴 때 이제 이 비율을 보면은 1년 반으로 늘릴 때 분명히 이제 그 사용 기간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남자도 40% 정도는 거의 꽉 채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1년 반으로 늘렸을 때 남성이나 여성이나 좀 길게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다. 아무리 지금 기간이 길더라도 뭐 더 길게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진 않지만 그게 또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복직했을 때의 문제가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률이 낮은 거는 결국 또 낮은 복직률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간 증가와 복직률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급여 월 100만 원이면은 이제 1년 동안 1,200만 원인데 이거를 부모급여 대신에 이제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증가에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왜냐하면 뭐 부모급여로 하면 어쨌든 그냥 현금성 지급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이제 고용시장에 육아휴직 제도 자체에 대한 사용률을 증가함으로써 지금 저희가 그 논문을 살펴본 어떤 고용시장에 대한 영향에도 좀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률을 남녀 모두 늘림으로써 어떤 이제 육아와 관련된 이제 여성에게 그 낙인이 되는 그런 그 육아 부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니까 이런 그 부모와 출산에 대한 이 제도를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육아휴직을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후에 복직률이 낮은 게 아무래도 이제 문제다 보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누군가가 육아휴직을 가면은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뭐 새로 고용을 한다면 고용을 하는데 이제 또 비용이 들 거고 이제 다양한 프릭션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직을 했는데 그 복직을 한 사람의 어떤 생산성에 대한 좀 타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육아휴직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력이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 복지제도를 통해서 그 새로 사원들을 뽑을 때 훨씬 더 어필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력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더 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게 이제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육아휴직 대책 제도 개혁안들이 전부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사용할 때 이득이 많이 돌아가도록 이제 소득 대체율이 늘어나도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좀 가서 이제 만약에 기업의 부담이 좀 준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없고 이제 육아휴직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복직이나 뭐 이런 그 승진시 불이익이나 이런 걱정에 대한 부분을 덜 수 있으니까 조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텐데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지금 전혀 별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에서 2018년에 육아휴직 장려세제 뭐 이렇게 텍스 크레딧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육아휴직을 기업이 보내주고 뭐 휴직 급여를 얼마를 주면은 그 급여액에 비례하고 해서 그리고 소득 대체율에 비례를 해서 이제 텍스 크레딧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육아휴직자 발생 기업에. 그럼 이제 그 텍스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육아휴직자 발생 기업에 대한 어떤 보전 방안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논문에서 살펴본 제도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제도가 많이 다른데 뭐 현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너무나 훌륭한 데디코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퀘벡처럼 드라마틱한 남암상 육아휴직 사용률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전반적인 사용률에 대한 고민을 여기다 좀 담아봤습니다. 박사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이 복직률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육아휴직 후 네. 복직률, 네. 이직률도 있나요? 글쎄요. 지금 어떻게 노동연구원 보면은 쪽에서 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300인 미만 이상이면은 대기업이고 네네.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한 다음에 이직할 것 같거든요. 아하. 이게 사실은 그럴 가능성, 그래서 복직을 안 하는 거면 예, 완전히 예. 다른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크레딧을 주면은 300인 이상한테 좀 대기업한테 크레딧 준다는 얘기가 돼버리면 네, 중소기업이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예, 다른 예,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근데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뭐 중소기업 뭐 스페시픽한 정책 제도도 많이 도입을 하니까 아마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그런 이제 이거 딱 보시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이직률에 관한 부분도 흥미롭네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복직률 하면 단순하게 이제 육아휴직 쓰라고 해서 썼더니 갔다 오니까 내 자리 없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한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앞에서 이제 주로 그러니까 채널을 어떤 소셜 놈이 이제 변화되는 예. 측면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5주 지금 쫙 보고 나면은 5주를 추가로 주는 게 과연 소셜 놈이랑 연관시킬 정도로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건지 예.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예. 이제 일단 그거를 프레임을 소셜 놈 쪽으로 가져가는 게 일단 맞는지가 좀 의문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이론이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인피클한 결과를 보여주실 때 남녀뿐만이 아니고 이제 연령에 따라서도 영, 올들 또 나눠서 보여주시고 하는데 이제 이론의 채널이 이런 세부적인 그룹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좀 그 근거가 좀 더 이 명료하게 나오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이제 연결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복잡한 느낌이 좀 네, 네,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영한 이제 그룹과 올드한 그룹 사이에 노동력의 대체 관계가 다를 텐데 그리고 스킬셋도 이 영과 올드 사이에서도 다를 거고 예를 들면은 화이트 칼라 이제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 사이에 어떤 대체 관계가 좀 더 만약 크다면 어떤 블루 칼라라든가 어떤 중공업이나 뭐 농업이나 뭐 이런 이제 아무리 뭐 오주를 더 쓰든 말든 대체가 이제 남녀 사이에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직종도 있을 텐데 그런 정보가 있다면 이런 걸 좀 추가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원하시는 채널로 된 게 맞다는 걸 좀 한 번 더 서포트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예, 첫 번째 소셜룸 채널 겨우 5주인데 뭐 그걸 보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을 해라 이러면서 이제 주 정부에서 딱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정책을 도입을 했다는 게 어떤 남성도 육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 아무리 일을 하고 있어도 이런 좀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더욱이 그래서 육아휴직 사용하던 사람이 이 12%였다가 이제 80%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거는 사실 뭐 기간에 상관없이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남성 대부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다가 남성 대부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차원으로 변화를 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남성 노동자의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셜룸 채널이라고 조금 저희가 단정지어서 말하는 차원이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고 싶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소셜룸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항들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이제 너무 이해가 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게 아직 상당히 디벨롭이 많이 안 된 페이퍼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룹핑이랑 이론이랑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연결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젊은 노동자와 이제 좀 더 나이가 많은 부분들 사이에 이제 성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선 제가 막 생각해보진 못했던 부분인데 예,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같이 한번 포함을 해보는 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출산이랑 육아가 여성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이 일단 첫 번째는 애초에 노동시장에 들어올 때 이제 엠플로이어가 차별을 해가지고 네. 미치는 채널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출산 육아 후에 다시 이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력 단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은 이 제도가 이 첫 번째 처음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보신 것 같은데 이 제도가 경력 단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지 그거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캐나다 제도하고 한국 제도하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디자인이 비슷한 건지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의 차이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 5주의 추가적인 기간을 줬을 때 사용률이 올라가고 이제 한국은 훨씬 더 긴 기간을 주는데도 사용률이 낮은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경력 단절 관련 부분에서는 이제 경력 단절, 육아휴직 후에 복직률이 왜 낮은지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에서 육아휴직이 발생했을 때 비용 자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육아휴직 발생 자체를 억제시키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너 육아휴직 갔다 오면은 자리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 프레셔를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까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어쨌든 육아휴직 사용하는 거 우리 되게 싫어 이런 시그널을 많이 주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실제로도 그런 게 이런 일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개혁 이후로 육아휴직을 이 남자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뭐 남자들도 이제 80%까지 막 사용을 하는데, 남자도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면 너에게 뭐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어라고 하는 채널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인과관계가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분명히 그런 점에서 이 남성 사용률을 늘리는 제도가 이 어떤 육아휴직 사용 자체에 대한 그런 낙인 효과를 많이 낮춰서 어떤 경력 단절 문제를,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지만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육아휴직 제도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사용 기간, 뭐 사용 방법, 뭐 어떤 그 보장액, 소득 대체율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그런 이 수치들로 이제 정의가 되는 꽤 어떤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제도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특별한 차이가 있다기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 그 소득 대체율의 차이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이 맥시멈 인슈러블 어닝이 이제 57,000불인데요. 57,000불에다가 이제 뭐 70%에서 75%, 57,000불에 70%에서 75% 정도를 이제 급여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이제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이제 2022년부터 이제 한국에서 꽤 늘어난 특히 3개월 동안 많이 늘어나고 요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대체율이 꽤 비슷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원래 한국 제도와 이제 이 제도를 비교하면은 대체율이 실제로 받는 급여액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육아휴직 사용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 시 이 소득에서 받는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액수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용하신 데이터에서 소득은 혹시 볼 수 있나요? 소득 데이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게 이제 소득 그룹별로 어떻게 다른지 네네네.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많이 늘어났는지를 조금 자세히 보는 게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용률을 늘리는 게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10분 정도 더 남았는데요. 혹시 그 플로우에서 더 질문이나 코멘트가 계시면은 이미 자유롭게 이제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다면은 제가 잠깐 이제 그 질문을 드리면, 그 데이터에서 혹시 그 피메일이든 메일이든 그 인플로이먼트 늘어난 걸 봤을 때, 인플로이먼트 그걸 볼 때 데이터에서 자녀 유무를 볼 수가 있나요?
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 이제 연걸 특히나 연걸 쪽에서 연걸 메일하고 연걸 피메일 쪽에서의 연거 이제 약간 자녀 네네네네. 유무라고 하면 연거 조금 그렇구나. 이게 자녀 유무에 따라 갖고 특히 올더 피메일 쪽에서 뭔가 자녀 유무에 따라서 복귀하는 양상이 다른지 그게 좀 예, 한번 궁금했어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 봤던 것 같긴 한데 되게 그 얼리 스테이지에서 예,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노동련에서 이제 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이신 예, 두 분이 예. 계신데 그 네. 두 분께서는 지금 일단 아, 최대한 그 발언을 자제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 그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페이퍼는 그 올리베트 앤 패트론블로 예, 예. 페이퍼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육아휴직이 늘어날수록 그 젠더 갭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했을 때 52주가 넘으면 오히려 악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이미 네, 53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직 기간을 더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용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사용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게 복지 차원에서도 맞는 얘기로 보이는데 근데 즉 박사님 보여주신 OECD 통계 보고 나니까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53주인데 52주가 넘어 그 홈쉐이프 나온 거는 어떻게 그게 추정이 된 건지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긴 했는데요. 하여간에 워낙 중요한 어떤 거 문제라서 말씀이시죠? 그 OECD 통계에서 각 네네. 국가별 이제 육아휴직 기간 사용하고 예, 있는 걸 요 보는데 53주가 한국입니다. 이게 네네. 출산과도 합쳐진 거라서. 네, 네, 어쨌든. 네. 53주보다 더 긴 OECD 국가는 현재 없는 거죠? 예, 요 기준으로는 지금 없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기준을 달리하면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예. 그 올리베티 앤 패트론블로 페이퍼에서 어떻게 넘어가면 그 봤냐. 페널티가 발생한다는 걸 어떻게 식별했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갖고요. 이게 또 그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고 실제로는 기업별로 육아휴직을 더 주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데이터에 들어가 있으면 예.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이게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면 제가 그냥 뭐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이게 이 논문 자체는 좀 얼리 스테이지 갖고 약간 발표를 할지 말지 저하는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그 주제 자체가 워낙 이제 한국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보고 그리고 이게 육아휴직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육아휴직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 이제 좀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제 어떤 스코프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이래서 좀 선뜻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교류 이어가면서 관련된 연구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플로우에서 더 이상 말씀이 이제 그 중간에 갑자기 생각나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 말 자르고. 네, 일단 오늘 박정원 박사님 이제 재밌는 논문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포럼 위원분들을 통해 포함해서 다르게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하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포럼 위원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 지급 확인서와 그리고 의견서를 저와 간사인 권영본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행정 처리는 이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서는 저희가 포럼 위원분들께 의견서를 받는데요.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박정원 박사님께 드려갖고 나중에 페이퍼 리바이즈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발표는 다음 이제 5월 둘째 주 금요일 3시에 지금 여기 플로어에 계시죠 아직? 네, 조세재정연구원의 고지현 박사님께서 아직 토픽은 이제 확정이 안 됐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고지현 박사님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토픽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이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 3시라는 어정쩡한 시간에 되게 피곤하실 텐데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